예,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두 번째 공부할 것이 뭐냐? 이거죠.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까? 70페이지. 2번. 근거 이상의 형은 뭘 받고? 집행유예입니다. 자, 근거 이상의 형은 뭘 받고?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대로 해석 들어갑니다. 근거 이상이란 건 방금 우리가 공부했죠? 사형징역 근거. 그럼 집행유예라는 뜻이 뭐예요?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을 보류시킨다. 교도소 보낸 거 보류시킨다는 소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무슨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징역 1년을 선고했거든요. 징역 몇 년 선고했어요? 그럼 교도소 가야 되잖아요. 그럼 정상첨작해서 집행유예를 같이 내려. 그러면 교도소 보내, 안 보내? 안 보내. 대신 집행유예 기간을 정해줘야 안 정해줘? 1년에서 5년 사이 법관 재량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법관이 4년을 선고했다 가정을 해봐요. 몇 년 선고했어요? 보통 이렇게 선고하잖아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몇 년? 4년. 그렇게 선고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교도소 안 갔죠, 지금? 무사히 경고하면 이때 선고 효력이 이때 없어져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이게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 저지르면 이거 살아야 돼요. 여기 범죄 관련 살고 또 가중돼요. 자, 원리가 이건데, 그럼 우리가 알아둘 것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년간 중견 못 하냐 이거죠? 그럼 연습시켜 드릴게요. 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받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몇 년? 4년. 그러면 결격사유 몇 년이냐? 우리는 이거 공부. 4년만 못 합니다. 왜?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년이요. 그럼 연습할게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으면?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받으면? 5년. 어떤 것만 찍으면 돼? 집행유예 기간만 찍으면 100% 맞아요. 100%? 예, 좋았어요. 그래서 뭐 크게 공부할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 중개부에 종사할 수 없다. 자, 밑줄 그을게요. 일단은 동그라미 2번 조문 숙지하시고 니은에 예문을 체크하면 돼요. 첫째 줄 후단, 두 번째. 예를 들어 형법 위반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몇 년 받았어? 2년. 그러면 유예 기간 몇 년간? 2년. 2년간 결격사유다. 그러면 이 집행유예하고 또 유사한 게 선고유예라고 들어봤어요? 선고유예. 선고유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안 들어보신 분도 있죠? 선고유예를 받았다. 그럼 결격사유가 되냐? 결격사유가 되면 몇 년 되냐? 이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자, 선고유예가 되면은 이건 뭐냐면 선고 자체를 보류시키는 거야. 집행유예는 선고는 들어갔죠? 집행을 보류시키는 거고 이건 범죄 혐의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선고 자체를 보류시키는 거예요. 그럼 결격사유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뭐 우유 한 병을 훔쳤다. 절도는 절도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얘가 우유가 없어서 먹일 게 없어서 훔쳤다. 참 딱하잖아요. 그럼 일단은 절도죄다. 만약 선고하면 6개월이다 여기까지 규정을 해놔요. 근데 선고 자체를 안 내려. 보류시켜놔요. 2년이야. 이 선고유예는 무조건 2년간 보류시켜놓은 거예요. 그럼 결격사유 몇 년이냐 이건데 아니 우리 법에서는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선고유예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가 됐건 징역형에 대한 선고유예가 됐건 근고형에 대한 선고유예가 됐건 선고유예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결격사유다 아니다? 아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디귿에서 마지막 제줄 디귿에서 마지막 제줄 나와 있어요? 선고유예는 결격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거기 몇 줄 보세요. 과거에는 2년간 결격사유였거든요. 과거에는 아주 오래전에. 근데 법이 오래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고유예는 무조건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고유예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결격사유가 아니다. 됐습니까? 예. 자, 거기에 밑줄 그어놓으시고. 자, 봐. 거기 한 줄밖에 안 되지만 밑줄 안 그어놓으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예, 공부를 안 하니까. 자, 밑줄을 긋은 것만 공부하니까.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느 법 위반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은 뭘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고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여기서 이 법이란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말하고 자 벌금형을 떨어진다 해서 무조건 결격이 아니고 몇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떨어지 그럼 2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벌금이라고 했잖아요. 과태료 300만 원 받으면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남을 폭행해서 300만 원 벌금 받으면? 아니에요. 오로지 중개사법이고 아까 중개사법 이중 등록하다 벌금 받을 수 있고 이중 소속하다 벌금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중개사법이잖아요. 그리고 3년간 결격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제목 밑줄 그으시고 자, 기억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그어보세요. 자, 이 법이라면 중개사법을 말하므로 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그 질문 있어요? 예. 따라서 다른 법률 동그라미. 다른 법률 위반해서 벌금형 선고받거나 또 중개사법이라도 300만 원 뭐다? 미만. 그러면 결격 사유가 해당하지 않고 또 마지막 과태료. 과태료 결격 사유가 아니고 그 위에 선고유예도 결격 사유가 아니다. 자, 벌금액에 대한 선고유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고유예는 무조건 결격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볼 필요 없고 나중에 필요하면 봐드릴게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무슨 처분을 받은 자? 행정처분을 받은 자. 자, 그래서 수영자는 일단 법 조문 숙지하세요. 숙지해놓고 해석할 줄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받은 자. 어느 법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아야 돼요? 이 법. 이 법이 어느 법? 지금부터는 전부 중개사법이에요. 지금부터는 무조건 중개사법인데, 자, 봐보세요. 자, 일단은, 뒷페이지 넘겨놓고, 72쪽 넘겨놓고 칠판 보세요. 자, 다 하고 나서 밑줄 그어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몇 년간? 3년간. 자, 자격 취소는 누구에게만 부과돼요? 공인? 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여기 공인중개사 넓은 의미죠? 이분들이 자격 취소 당할 수 있잖아요. 아까 자격증 양도돼야 하면 자격 취소. 되었어요? 또 중개업하고 있는 사람이 징역형 받으면 자격 취소. 중개사법 위반해서. 그러면 몇 년간 중개업 못해? 3년간 결격 사유다. 결격 사유니까 3년간 중개업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시험 못 보는 게 자격 취소되는 몇 년? 3년.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좀 이따 밑줄 볼 테니까 칠판 봐보세요. 두 번째, 중개사법 위반해서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러면 여기서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만 부과됩니까? 소공. 자격 정지란 말은 일정 기간 중개업을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그러면 소공이 6개월 자격 정지 받으면 6개월 동안 결격, 중개업 못한다 이 뜻이에요. 됐어요? 자, 근데 이것도 어느 법 위반해서 자격 정지 받아야 결격이요? 공인중개사. 그러면 형법에서도 자격 정지가 있잖아요. 형법 위반해서 자격 정지 받으면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러면 형법에서 말한 자격 정지 뜻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자격 정지는 일정간 중개업 못하게 하는 거고, 형법에서 자격 정지라는 건 선고권, 피선고권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거 말해요. 개념 자체가 틀려. 그래서 형법 위반해서 자격 정지 받으면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이것도 오로지 어느 법? 공인중개사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서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간? 3년간. 그럼 등록 취소는 누구에게 부과돼? 개공. 그러면 이분들은 3년간 결격이니까 중개업 못 할 거고, 그러면 시험 봐서 자격은 취득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 아까 자격 취소는 3년간 시험 못 본다 그랬죠? 그러면 등록 취소는?
볼 수 있어? 그럼 다시 생각해봐. 등록이 취소된다 해서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데 왜 시험 봐? 그렇지, 중개인들. 자격증 없는 중개인들이 시험 봐서 취득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있는 사람은 볼 필요는 없고 이게 시험 볼 수 있어요. 봐. 강의 열심히 들으니까 바로 나오죠. 개념 잡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당해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것도 결격사유거든요. 그럼 업무정지는 누구에게 부과돼? 개공이잖아요, 개공. 그러면 여기도 일정 기간 중개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자격정지도 일정한 중개 못하게 한다. 근데 이것은 오로지 소공이고, 업무정지는 누구에게? 개공.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다시 그리면 이거예요. A 개공이 업무정지 6개월 받았다 가정을 해봐요. 그럼 6개월 동안 이 일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폐업했다 이 말이죠. 폐업할 생각을 해요. 왜 폐업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데서 일을 하려고. 서북구에서 업무정지 받으니까 여기 못 하잖아요. 폐업하고 강남에서 하려고. 그러면 업무정지 의미가 있어져, 없어져? 없어지니까 이 기간 동안 결격 사유로 규정을 해서 중개업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일반인이 됐잖아요, 일반인. 여기는 개공이고. 그죠? 일반인이 돼서 됐지만은 이 기간 동안 업무정지는 진행된 것으로 봐요. 그래서 결격 사유에서 중개업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개업 못하는 기간은 몇 개월이요? 6개월. 근데 결격 사유는 6개월이 아니에요. 일 못한 것은 6개월이 맞는데 결격 사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결격이에요. 그럼 여기는 왜 일을 못해요? 업무정지 기간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개공신분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죠. 업무정지 기간이니까 못한 거고, 여기는 폐업했죠. 일반인이 됐지만 이 규정 때문에, 결격 사유 규정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일 못한 건 6개월이 맞는데 결격 사유는 6개월이 아니라고. 폐업할 때부터 업무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결격 사유라고. 개념 잡았어요? 예. 자, 그 말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다섯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 이거 있어요. 법인 개공. 이 법인 개공도 비슷해요. 자, 바로 그림 그려갈게요. A 법인 개공이 업무정지 6개월 받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여기도 6개월 동안 일을 해, 못 해? 못 하잖아요. 근데 법인 개공 소속항에는 뭐가 있어요? 임원하고 사원이 있어요. 임원하고 뭐가 있어요? 이분들도 여기서 6개월 동안 일을 한다, 못 한다? 못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명이 그만둘 생각을 해요. 그만뒀다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만두면 일반인이 됐잖아요. 임원이 아니잖아요. 그만두더라도 업무정지 끝날 때까지 다른 데 가서 중개업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임원 사원은 법인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 이 뜻이에요. 법인하고 뭘 같이 한다? 운명을. 그만두더라도 6개월 동안 일을 하지 말라.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임원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이사? 사원은 무한 책임사원. 일반 직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이 밑에 고용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고용인이 누구요?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이런 거 통틀어서 고용이라 그래. 그럼 이분들도 이 회사에서 근무할 때는 회사가 업무정지 받았으니까 일해, 못해? 못해. 근데 이 사람이 한 명이 그만뒀어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임원 사원이 아니니까 그만두면 할 수 있다. 임원 사원은 그만둬도 못한다. 그 말이지 않아요. 거기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적응이라고 정신없어. 뭐 적응이라고 뭐 설명이 들어와요? 둘 중 하나만 해야 돼. 그렇죠? 여기는. 될 것 같아? 아, 중개업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만두면? 직원들은? 예.
법에서 임원 사원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원에 대해서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직원은 그만두면 다른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중개업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임원 사원만 결격사유다. 됐습니까? 네.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1번 72페이지 동그라미 1번 기억 두 줄 일단 밑줄 그어보세요.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자격 취소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 지문. 그리고 네 번째 줄. 그 기간 동안 자격시험도 응시할 수가 없다. 그 지문까지. 몇 줄 그었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제목 뭐라고 했어요?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이건 누구에만 부과된다고 했어요? 서고. 첫째 줄, 두 번째 줄, 몇 줄 보세요.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자격 정지 기간 동안만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 자격 정지 기간 동안만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몇 줄 걷습니까? 예, 몇 줄 걷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뭐라고 나왔어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와 있어요? 자, 기억 세 줄만 적으세요. 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그 기간 중에 등록도 할 수 없고 소공보조원 임원사원도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등록 취소되는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야.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누세요. 나중에 해야 되고. 자, 동그라미 4번. 제목만 몇 적으세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지문 있어요? 네. 그 지문은 밑에 해설 볼 필요도 없어요. 이해만 하면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 업무정지 6개월 받아서 폐업했죠? 폐업했더라도 얘 끝날 때까지 중개업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이해만 하고 계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5번 들어갑니다. 제목 두 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은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의 사원 임원이었던 자로서. 자, 사유 발생 당시 일단 동그라미 쳤어요. 발생 당시의 임원 사원이었던 자로서. 자, 임원 사원 몇 줄? 당해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자. 아까 칠판에서 예를 들었죠? 임원 사원이 그만두더라도 업무정지 기간 동안 중개업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뜻이 있는데 거기 임원사원이었던 자 이렇게 표현했죠? 이었던 자. 이었던 자가 그만뒀던 소리고 이었던 자가 지금 현재 임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만뒀던 소리고 그러면 거기서 사원 임원이었던 자 이렇게 표현했죠. 고용인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고용인은 그만두면 다른 데 가서 할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원 임원 밑에다 고용인 X, 고용인 X라고 적었어요. 고용인은 그만두면 관계가 없어요. 다른 데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업무정지 효력은 임원 사원에까지만 미친다. 임원 사원에까지만 미친다. 고용인에까지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런 원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사원 임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이거 있어요? 이겁니다. 이거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임원 10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해줘야 안 해줘요? 마지막 제조리 그 말이에요.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자, 임원 사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 있으면 등록을 안 해준다. 자, 미성년자가 있으면 등록을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그러면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정상적으로 법인으로 영업하다가 임원 사원 한 명이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는 해소를 시켜야 돼. 안 하면 등록이 취소돼 버려요. 법인 자체가 등록이 취소돼요. 반드시 취소됩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내용이에요. 뒷페이지. 세 줄 읽으면서 몇 줄? 자, 몇 줄 걷어요? 네.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법인이 임원 사원 한 명이 결격사 있으면 몇 개월에 해소하라?
안 하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 이걸 필요적 등록 취소. 필요적 등록 취소를 줄여서 필치.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결격 사유 내용 다 공부해봤죠? 예, 자꾸 읽어보세요. 여기서 달달달 만들어 놓고, 자, 나중에 뒤에 배울 파트 하고 나서 또 못했던 것은 좀 있어요. 90%는 다 건드렸어요. 결격 사유에서. 10%는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제 뒷부분까지 또 공부를 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 서서히 할 거예요. 자,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77쪽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기 전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이거 되게 쉽네. 5번 문제, 76페이지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답이 뭡니까? 결격 사유에 있는 자를 하나만 고르라 했어요? 다 고르라? 다 고르라 했어요. 자,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에 들어가? 아까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 후견 우리 법에서는 그것까지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형의 선고유예. 선고유예 나왔네? 선고유예는 무조건 결격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무조건 아니라 했어요. 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근거 이상의 형은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사유 맞죠? 네. 그리고 자격증 대해서 자격 취소되면 몇 년? 3년. 봐. 이렇게 법 조문대로 단순하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쉽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파트는 쉽게 나오면 쉬워. 근데 어렵게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깊게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무조건 나오니까. 됐어요? 예. 그래서 일단 쉽게 나온 것도 있고 어렵게 나온 것도 있고 그래요. 문제는. 자, 그 다음에 77쪽 중개 업무에서 업무 지역 범위 들어갑니다. 자, 칠판 봐보세요. 업무 지역 범위가 나와 있는데, 자, 법인 개공 후 업무 지역 범위는 어디로 봐야 돼요? 전국에 있는 물건 다 중개할 수 있어요. 자, 법인 개공 그러면 항상 따로 붙는 것이 법인의 분사무소 있습니까? 분사무소 업무 지역 범위도 어디까지? 전국이에요. 분사무소 업무 지역 범위도 어디까지? 전국. 이 말은 서북부에 있는 분사무소가 종로에 주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도 전국에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가 있다. 그럼 법인 그러면 따라붙는 게 특수법인 있죠. 그럼 서북부에 있는 지역농협 업무지역은 어디로 봐야 돼요? 이거 특수법인이잖아요. 서북부에 있는 지역농협, 서북부에 있는 지역농협 업무지역은 자, 서북구만 할까, 천안시립만 할까, 충청남 도만 할까, 전국일까? 전국? 여기는 글쎄요. 전국. 아, 전국이답니다. 전국이에요, 전국. 그러니까 서북부에 있는 지역 농협이 부산에 있는 농지, 서울에 있는 농지, 대전에 있는 농지 다 중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지역 범위는 법인은 전부 다 전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 내년에 이거잖아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잖아요. 여기도 전국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사무소 내잖아요. 그러면 자기 친척 부산에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고 서울에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꼭 뭐 천안 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고 전국이고. 근데 이제 이 중개인들이 문제죠. 중개인은 두 가지. 원칙은 어디까지? 사무소 소재지관을 시도까지. 시도 할 때 시는 어디를 해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7번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아니, 서북구요. 아직도 못 맞춰. 자, 서북구에 중개인 사무소를 뒀어요. 그럼 이분들 업무 지역은 서북구요, 천안시요, 충남도요? 충남도. 그러니까 이 충남도에 있는 물건은
충남도에 있는 물건은 다 중개가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충남도에 있는 물건은 다 중개가 가능해요. 근데 충남도 밖의 것을 해 못해? 못해요. 중개를 못해. 근데 아까 여러분들 학교 가면 전국이죠. 다 하죠. 근데 이분들 경력이 많지만 못한다고. 거기서 막아놨어. 그런데 한번 해봤어. 왜? 충남도 밖에 있는 걸 해봤다고. 경기도 가깝잖아요. 평택. 한번 중개해봤어. 그럼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이제 우리 과목은 제재 싸움이라 그랬죠. 어떤 제재 들어가? 징역 벌금 1년하고 1초? 예, 좋았어요. 아닌데. 한번 찍어봐요. 여기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찍어봐. 과태료 얼마? 500. 네, 틀렸어.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무슨 정지? 업무정지 사유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제재는 자꾸 읽어야 돼. 방법이 없어요. 워낙 많아서. 어떤 것은 과태료가 되고, 어떤 건 징역벌금 되고, 어떤 건 업무정지, 어떤 건 등록 취소, 어떤 건 임치, 어떤 건 필치, 뭐 많잖아요. 또 어떤 건 자격 취소되고 징역벌금, 어떤 것은 등록 취소되고 징역벌금, 뭐 골치 아프잖아요. 이건 다른 거 없고 오로지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오로지 무슨 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최대가 6개월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분들 경력이 많아요, 적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한번 다뤘죠? 여기에 가입하면은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는데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지문은 틀려버려요. 자, 그러면 잘 봐보세요. 이 중개인이 A 정보망에 가입을 했다.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들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 정보, 자기가 가입한 정보망, 부동산 거래 정보망. 그러면 여기서 대전에서 올라온 물건, 서울에서 올라온 물건, 부산에서 올라온 물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다 중개할 수 있어요. 중개 가능해요. 그러면 이건 충청남도 밖이잖아요. 밖에도 다 중개할 수 있다고. 정보망이 공개된 것은. 근데 정보망에 공개되지 않는 서울에 있는 물건 중개해 못해? 못해. 그죠? 대구에 있는 물건 중개해 못해? 못해. 그래서 이제 시험 나올 때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지문도 틀리는 거야. 확대는 되되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지문은 틀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돼? 법 조문 그대로. 이게 쉽게 말하면 정보망에 공개된 것만 관할 지역 밖에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예. 확대가 가능하되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건 틀려요. 이해되시죠? 그럼 하나 더. 그러면 이 중개인들은 경력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면 이 초보자도 전국인데 기분 나쁘죠? 그래서 나는 정보망에 공개하지 않고도 확대를 해보겠다고 주장하신 중개인이 있어요. 고집이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었어. 중개인이 자격증 있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 지역이 확대가 되느냐 이 말이야.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왜? 세 있으니까. 그러세요. 그래서 중개인 밑에 취업한 소공도 업무 지역이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지역이 확대가 안 돼요. 자격증 있는 사람 고용했어도 안 돼. 그러니까 또 연구를 했어. 그래, 나는 정보망에 가입하지 않고도 확대하겠다. 그래서 또 연구한 것이 자격증 있는 개공하고 공동사무소를 냈어. 그러면 업무 지역이 확대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중개인하고 공인중개사 개공 공동사무소 같이 냈다니까? 공동사무소 이합제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배웠죠? 그럼 업무 지역 확대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중개인은 안 되고 공동사무소에 한 사람이 되고. 네. 안 돼. 각각 운영이 각각. 각각 운영하니까 중개인은 시도고 공인중개사 개공은 전국이고. 사무소만 같이 쓰는 거예요.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분들이 확대하는 방법은 정보망에 가입해서 이용하는 수밖에 없고. 끝났어요? 자, 77쪽 밑줄 볼게요. 자,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 두 번째 줄 따라서부터 밑줄 보세요. 중개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개공 업무지역은 어디다? 전국 동그라미. 양가로 2번 분사무소 전국. 자, 업무지역이 전국. 또 특수법인도 전국. 다 나와 있잖아요.
법인은 무조건 전국, 공인중개사기업도 전국.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78쪽을 보시게 되면 중개인의 업무지역 나와 있습니까?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보세요.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당해 사무소가 소지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관할구역하며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 하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 도 안에만 할 수 있다. 그죠? 양가로 3번 먼저 보세요. 이걸 위반하면 양가로 3번 제재를 먼저 보세요. 이걸 위반하면 업무정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업무정지.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다시 양가로 2번으로 들어갑니다. 예. 두 줄만 몇 줄 보세요. 중개인이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을 중개할 수 있다. 이 지문.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을 중개할 수 있다. 이 지문 있어요? 네. 그 밑에다 적어요. 전국 확대 X라고.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지문은 틀리다고.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지문은 틀려요. 됐습니까? 예, 거기까지. 자, 거기까지 밑줄 그어놨어요? 예, 되게 쉽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이구나. 그래서 이제 업무 지역 범위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요? 중개? 사무소 들어갑니다. 사무소에도 한 두 문제 가까이 나와요.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무제는 한 두 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봐드릴게요. 가장 먼저 그 설치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 1번 설치 기준 나와 있죠? 중개사무소 들어갑니다. 중개사무소도 설치 기준도 종별에 따라 공부하면 돼요. 설치 기준은, 그죠? 법인 개업 공인 중개사 있어요? 원칙적으로 몇 개만 둬야 돼? 한 개만 둬야 돼. 사무소는 한 개 두는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분사무소, 무슨 사무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가능. 그죠? 근데 개인들은 오로지 이걸 두 개 합해서 개인이래. 개인 개공은 몇 개? 한 개만 둬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개 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래 서북구에서 중개를 하고 있었어. 근데 불당 신도시 생겨서 거기다 하나 내고 싶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없애고 가면 좋은데 여기도 없애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두 개 한번 더 봤어요. 유혹을 떨치지 못해서. 그렇죠. 그럼 우리 법에 위반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럼 어떤 제재 들어갔어요? 제재 아직 안 배웠지만 찍어봐. 업무정지 또. 이거 두 가지로 오면 그게 아니고, 자 보세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임의적이란 말은 등록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이중 등록 배웠죠? 이건 이중 사무소잖아요. 이중 등록은 필요적 등록 취소고 1년하고 1천이죠? 이건 임의적 등록 취소이면서 1년하고 1천. 징역벌금 들어가요. 징역벌금 들어갑니다. 게임 잡았어요? 징역하고 벌금 들어간다. 자, 임치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중 등록은 필치일일. 이건 임치일일. 이거 자주 틀려요. 임치냐, 필치냐. 이중 사무소는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 우리 과목은 제재가 많아요, 적어요? 그때 잊어먹더라도 좋아요. 지금 당장 기억하고 있으란 말 안 해요. 잊어먹도 좋으니까 자꾸 읽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외워져. 나중에 한 번에 안 외워져. 절대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잊어먹더라도 자꾸 읽어야 돼. 그래야지 외워집니다. 그래서 1등록 1사무소 원칙이란 말을 써요. 근데 여러분들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하면 되겠어요? 떴다방.
파라솔, 천막사무소 이런 걸 임시중개시설물이란 말을 써요.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지 말라. 이것도 위반하면 똑같아요. 반드시 등록이 취소시키면서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 자, 밑줄 그을게요. 79페이지 양가로 1번 1등록 1사무소 원칙 나와 있습니까? 첫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밑줄 그어보세요. 개공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2대 몇 개 사무소만 둘 수 있다? 1개. 다만 법인 개공은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이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거기까지. 거기까지 밑줄 그었어요? 법인만 분사무소를 낼 수 있고 나머지는 무조건 하나가 원칙이다. 자, 양가로 2번.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나와 있습니까? 예. 자, 동그라미 1번 의 세 줄 밑줄 그으세요. 이중사무소는 2개 이상 사무를 둔 것으로서 등록장치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 독립공간을 확보하고 중개업을 영해서는 아니 되고 나아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를 설치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반하면 두 번째 절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징역벌금 들어가요. 여기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건 법인은 무슨 사무소? 분사무소. 법인은 무슨 사무소? 자, 칠판을 봐보세요. 뒷에 넘겨놓고 칠판 보세요. 자, 우리가 주로 공부할 건 분사무소인데, 자, 분사무소는 공부할 게 딱 2가지. 설치 요건하고 설치 절차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요건 공부해야 되고, 설치 절차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2가지로 공부를 한 거예요. 자, 설치 요건은 딱 3가지. 크게 분류해서 3가지. 나머지 또 3가지 또 있죠. 그럼 이제 위에 3가지가 중요해요.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는 재미 있다 그랬죠? 자, 이거 한번 맞춰봐. 이게 뭐예요? 1번하고 2번인데. 지역이야, 지역. 그렇지, 지역이지. 아주 좋았어요. 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건. 네? 그러니까 지역을 나눈 거예요. 4개죠. 아주 이제 다 맞춰. 모르겠어. 몇 달. 좋았어.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서울 종로라고 할게요. 난 1년간 종로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다가 주된 사무소를 뒀어요. 그럼 여기는 분사무소 내 못 내? 못 냅니다. 그러면 여기가 천안시 서북구입니다. 서북구 분사무소 낼 수 있어 없어요? 몇 개만? 여기는 아산시입니다. 분사무소 낼 수 있어 없어요? 하나만. 여기는 어디입니까? 어디요? 어디? 춘천시? 아주 좋았어요. 갑자기 여기서 춘천이 왜 나와? 뭐 연구 있어요? 아니요. 아니, 춘천에 했어요. 안 하면 큰일 날 뻔. 분사무소 낼 수 있어요. 춘천으로 가보자. 그렇지. 네, 춘천. 자, 그러면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마다 몇 개씩? 그러면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있을 수 있죠? 책임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개념 잡았어요? 네. 자, 이거까지.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이 뭐냐면,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러면 자격증은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자격증 무조건 확인서류야. 책임자 실무교육. 그 다음에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원래 법인은 보험 얼마 들어야 했어요? 2억. 근데 분사무소 낼 때마다 얼마씩? 2억. 추가 설정. 1억 추가가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분사무실 확보해야 돼, 안 해야 돼? 사무실을 확보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추가로 가져올 서류고. 자, 설치 절차 들어갈게요. 다 하고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설치 절차 봐보세요. A라는 법인 개공이
자, 왼쪽에 주된 사무소를 어디다 뒀어요? 종로에다 뒀죠? 그럼 종로구청장이 있을 거라고. 분사무소는 지금 서북구에다 냅니다. 내려고 하고 있어요. 분사무소는 서북구에다가 내려고 하고 있어요. 서북구에다가 내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면 신고할 때 어디로 가야 돼?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 설치했다고. 주된 사무소로 가야 돼? 분사무소로 가야 돼? 주된 사무소로 갑니다. 그럼 종로구청장에 있다가 서북구에 있다가 분사무소에 있다고 신고 들어가요. 그죠? 그럼 신고하러 갈 때 그냥 갑니까? 고비서류 제출해야 돼. 고비서류 받을게요. 그냥 들어봐. 분사무소 책임자는 자격증이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출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확인서류. 그럼 뭘 제출해야 돼? 실무교육 수료증 4번. 그죠? 또 보증 설정 증명서류 제출해야 돼. 얼마 이상 추가 설정 증명서류? 1억 이상. 그 다음에 분사무실을 확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무실 확보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청에서 무슨 일을 하면 수수료 납부해야 되죠? 이때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시군구입니까? 시도입니까? 시군구. 시도가 될 수가 없지. 왜 시군구 조례가 돼요? 자, 신고가 종로구청장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시군구에 있다 하니까 일단 시군구 조례야. 시도한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된 사무소 시군구로 봐야 돼? 분사무소 시군구로 봐야 돼? 왜? 신고가 일로 가니까. 주된 사무소. 그러니까 종로구에서 5,000원, 서북구에서 4,000원 그러면, 아니 1,000원에서 4,000원 그러면 종로구를 따라야 돼.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신고 들어가면 뭘 줘요? 신고 필증을 줘요. 처리기간이 며칠? 7일입니다. 아까 우리가 등록 신청하면 며칠?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서북구청장은 자기 지역에 사무소 설치된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왜? 신고가 일로 가버리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뒤져볼 수도 없고. 일로 가니까 몰라. 그러면 이 종로구청장이 서북구청장 통보를 해줘야 돼요. 자, 법에서는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표현해요. 통보를 해주는데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언제까지 통보? 그러면 왜 알려줘야 돼요? 여기다가 알아야 되니까. 그럼 왜 알아야 돼? 서북구청장이 머리 아파 죽겠는데 왜 알아야 돼 지금? 감독. 이 서북구청장은 감독권이 있어요. 분사무소. 우리가 저 뒤에 감독 배우잖아요. 분사무소, 시장군수, 구청장 감독권자에 포함된다. 기억나요? 전혀 기억이 없죠? 찾아보고 나서 다시 강의할게요. 자, 이것이 이제 뭔 소리인지 알아먹어야 되겠네요. 감독을 어디서 배웠냐면, 저기 뒤에 나와요. 뒤에 몇 페이지냐? 여기 215페이지. 자, 214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맨 밑에 감독 관청이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도 감독하고 시도의사도 감독하고 오른쪽 등록관청 나와 있습니까? 근데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구수 구청장 포함한다. 이 지문 있습니까?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구수 구청장 포함 이 지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법인에서 등록관청이 누구예요? 종로구청장이죠. 근데 분사무소 시장구수구청장이 서북구청장이죠. 그죠? 그럼 이 분사무소는 종로구청장인 등록관청도 감독할 수 있고 분사무소 시장구수구청장인 서북구청장도 감독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알아야 할 이유는 분사무소 감독하려면 여기가 분사무소 있다는 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에서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수구청에 통보를 해주는데 언제까지? 지체 없이. 자, 기간 중요하다 그랬어요.
감독을 해야 되니까. 알아야 감독을 하지. 그렇잖아요. 감독을 해야 되니까. 알아야 감독을 한다.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이 서북구 분사무소는 종로구청장도 감독기관이 되고 서구구청장도 감독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신고 필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 필증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게시해야 돼. 원래 법인은 주된 사무소 이 종로구에는 법인 등록증 하나 걸면 딱 맞아. 법인 등록증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분사무소는 이제 이거 신고 필증을 게시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신고 필증을 게시하고 영업하다고 보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신고 필증이 어디 도망갔네. 분실했다는 소리예요. 뭐 가져가 버렸어. 그럼 재발급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누구한테로 가야 돼? 서북구청장한테 가야 돼요? 종로구청장? 종로구청장한테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재발급 해줄 때 이때도 수수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재교부도 수수료 있는데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고 시군구 조례, 종로구 조례가 됩니다. 무슨 조례? 종로구 조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신고필증 재발급이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저걸 가지고 이제 응용해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지. 저걸 갖고 응용을 해요. 이제 저것만 단순히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내용을 갖다 믹스를 시키면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죠. 다른 내용하고 같이 혼용해서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일단 기본을 탄탄히 다져야 돼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끝났어요. 자, 밑줄 긋습니다. 80페이지. 양가로 1번 설치 요건 나와 있습니까? 두 줄 밑줄 그으세요. 법인 개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신고 동그라미.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는 둬야 한답니까?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분사무소 설치 요건 나와 있습니까? 자, 기억.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한 동안 시군구를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몇 개소를 초과하면 안 된다. 한 개소. 니은 공인중개사를 분사무소 책임자로 둘 것. 나와 있습니까? 첫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문제고. 다만 다른 법률 규정에 중요할 수 있는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거기까지.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자격증 없어도 돼요. 원래는 있어야 되고. 자, 추가 요건은 제목만 밑줄 보세요. 분사무소 책임자가 무슨 교육? 그리고 보증 설정. 하라 그랬죠? 두 번째 줄, 얼마 이상 추가. 1억 이상 추가. 거기만 밑줄. 3번은 분사무소 확보할 것. 밑줄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나도 제목만. 책임자가 결격사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건 당연한 소리예요. 결격사에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설치 절차 나와 있네. 자, 첫째 줄. 주된 사무소 소재지관할 등록관청에 신고 들어간다는 거. 주된 사무소에 한다는 거 밑줄 보세요? 자, 동그라미 2번. 첨부 서류 나와 있죠? 자, 첨부 서류는 첫째 줄 중간 신고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밑줄 보세요. 신고서 당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책임자 자격증하고 법인 등기부는 제출 서류라 했어요. 확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자격 확인 요청. 그 밑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동그라미. 어디나 공통해요. 자격증하고 등기부는 다 어디나 확인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묶어서 제출 서류.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4번.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수수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바에 대해 수수료 납부하라 그랬는데, 자, 두 번째 후단 주된 사무소 시군 자치구 조례라는 거. 주된 사무소 시군 자치구 조례라는 거. 개념 잡았어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신고 필증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며칠이네 교부? 7일. 세 번째 줄 처리 기간이 7일이라는 거 맺어보죠. 처리 기간 며칠? 7일. 자, 동그라미 2번. 신고 필증 재교부 사유 있어요? 네. 첫째 줄 분실훼손 몇 줄? 기재사항 변경 몇 줄? 분실훼손 몇 줄? 기재사항 변경 몇 줄? 몇 줄 긋고 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과정은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군 자치구 조례란 말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시군 자치구 조례란 말. 몇 적었어요? 자, 양가로 4번 통보. 자, 통보 나와 있는데 1번. 자, 세 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아까 이거 신고 들어가면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수 구청장이 저기서 말하는 서북구청장 통보하는데 언제까지? 지체 없이 하고 통보 동그라미. 지체 없이가 중요합니다. 기간 통보를 해준다. 왜 여기다 통보해준다 그랬어요? 관리 감독을 하라고. 그 다음에 협회 통보 있죠? 자, 두 번째 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동그라미. 설치 신고도 통보사항에 들어가요. 자, 아까 우리가 통보사항 한번 밑줄 긋고 넘어왔죠? 단원별로 보면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아까 다시 56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가 56페이지 도표 있지? 그거예요. 등록증 교부받을 때 통보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배운 거 분사무소 뭐 할 때? 설치 신고할 때. 2번까지 밑줄 그어놨어요. 거기 도표에서. 아까 1번만 밑줄 그었잖아요. 2번. 오늘 배웠으니까. 2번까지 배웠으니까 2번까지 밑줄. 그거예요. 그거. 그 이제 단원별로 배우면 그게 6가지 다 나와. 나중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 외울 필요는 없고 하나씩 정리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사무소까지 설치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그렇죠? 네. 어디서부터 공부한지 알아요? 등록부터 시작해서 결격사유, 분사무소까지 설치해 봤어요. 크게 분류했어요. 부수적으로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대 하지 말라. 오늘 공부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랬죠? 네. 이렇게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것도 11, 12월 달에 어느 정도 건드려 놨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렇게 안 건드려 놓으면 진도 여기까지 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갑니다. 이해됐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서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중개사법은 여기로 끝나요. 4시간 안 합니다. 2시까지 안 하고 중개사법은 항상 그래요. 이해됐어요? 네. 자, 오늘 수업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수고했습니다.